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이 나웃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임 대표의 책이 나웃의 임 대표이고요. 제가 있는 곳은 호주 시드니입니다. 지금 호주 시드니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눈이 오늘 많이 내린다는 뉴스를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왔다 갔다 하시는 동안 교통 안전 조심하시고요.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책은요, 소설입니다. 이게 소설인데 아주 짧은 소설이지만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제목이 주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삶에서 엄청 중요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왠지 갖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작가는 클레어 키건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아일랜드 작가인데요. 제가 이제 작가 소식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분이 엄청나더라고요. 한 세대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한 작가다라는 아주 유럽 쪽에서는 이분에 대한 평가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책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문구가 있는데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모든 걸 잃는 일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상치 않았던 상황들과 환경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무슨 건강을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사고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또 어떠한 원치 않은 회사와 이런 비즈니스적인 문제로 모든 재산을 다 잃거나 이렇게. 근데 내가 원하지 않은데 그런 일이 탁 생기고 나면 허탈한 마음이 생기면서 이런 일도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는 클레어 키건이 작가가 쓰셨고요. 홍한별 분이 또 번역 옮기셨습니다. 다산책방에서 2023년도 11월 27일에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추천글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추천글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추천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문학평론가 신영철님의 추천글입니다. 맡겨진 소녀를 다 읽고 나니 그 빳빳한 양장 커버가 이야기를, 특히 그 소중한 결말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 소설도 그렇다. 키거니언 엔딩. 그러니까 키건이 이분의 이름이니까 이분의 그 니언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좀 만든 거죠. 키거니언 스타일의 엔딩을라고 부르고 싶은 그것의 본질은 무슨 반전 같은 게 아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히 기대해도 될까 싶은 일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능성이 서사의 필연성으로 도약하는 지점에서 소설이 끝날 때 우리가 이 세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를 얻게 된다. 이 작가가 단편 분량의 소설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에 나는 불만이 없다. 이런 결말 뒤에 감히 어떤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단 말인가 해가지고 이 책에 읽고 나서 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한 지금 100페이지, 이게 116페이지인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것은 사실은 여기 두세 개를 엮어서 최소한 우리가 300페이지, 500페이지, 정말 두꺼운 건 800페이지 막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한 두세 편 아니면 세네 편 정도를 이렇게 묶어서 내면 좋은데 이분은 그렇게 않고 이걸 단행본으로 내셨더라고요. 아주 좀 특이해요. 제가 그거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르뽀 작가, 잊지만 없는 아이들의 저자인 은유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소설은 클레어 키건이 쓴 기억할 만한 지나침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니 긴 시다 날마다 기계적으로 전개되는 일상에 복무하는 한 사람을 멈춰 세우는 힘은 무엇일까? 핀셋으로 뽑아낸 듯 정교한 문장들은 서로 협력하고 조응하다 한 방에 시적인 순간을 탄생시킨다. 이 표현 너무 멋지네. 자, 핀셋으로 뽑아낸 것 같은 단어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설하면 좀 길게 쭉쭉쭉쭉 써나가는데 이분은 소설을 시 같은 문장 구조로 소설을 써놨어요. 이 소설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은 뒤돌아보는 인간의 탄생이다. 가족 인간이기를 멈추는 선택이다. 나는 단숨에 읽고 앞으로 가서 다시 읽었다. 타인에 대한 숙고가 자기 회복에 이르는 점층 구조의 신비에 빠져들지 않을 도리가 없다. 동요하지 않음이라는 견고한 세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광물처럼 빛을 내는 삶의 진실을 모든 이들과 나누고 싶다. 이 그 책에 대한 평가 문장 자체도 너무 예술 아닙니까? 이런 표현들이
동요하지 않음을 하는 견고한 세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광물처럼 빛을 내는 삶의 진실을 모든 이들과 나누고 싶다. 멋있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주 짧게 이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키건은 간결한 단어로 간결한 문장으로 쓰고 이를 조합해 간결한 장면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이 책의 이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핵심은 간결함과 또 이 간결함 속에 나오는 확실함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작가 소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처럼 사소한 것들, 그 다음에 맡겨진 소녀들 총 46권에 관련된 책이 났는데요. 실제로 이분이 쓴 책은 많이 없더라고요. 1968년도 아일랜드 위클로에서 태어났고요. 17세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로욜라 대학에서 영문학과 정치학을 공부하셨어요. 또 웨일즈 대학교에 들어와서 문예창작 석사를 받았고 더블린 트리니티 컬리지에서 철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문학, 정치학, 철학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하는 스타일을 하신 것 같아요. 키건의 작품을 두고 이 가디언즈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탄광 속의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하고 진귀하다. 가디언즈가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탄광 속의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하고 진귀하다. 그는 24년간 활동하면서 단 4권의 책만을 냈대요. 이분은 이 소설 작가로는 딱 4권, 24년간 그 모든 작품들이 얇고 예리하고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1999년에 첫 단편집인 남극으로 시작해서 남극이 루니 아일랜드 문학상과 윌리엄 트레버상을 수상하고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그러니까 첫 딱 데뷔부터 짧지만 강렬한 책으로 수상을 했고 2007년도에 두 번째 작품인 푸른 들판을 걷다를 출간해서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가장 뛰어난 그 단편집에 수여하는 엣지 힐상을 수상을 했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보면 맡겨진 소녀, 이게 이 작품이 좀 많이 알려졌어요. 데이비 번스 작품을 수상했고 타임스에서 뽑은 21세기 최고의 소설 50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맡겨진 소설과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작품 같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5월상 그 소설 부분에 주는 그 5월상을 수상했고요.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던 작품입니다. 자, 자국에서는 그러니까 아일랜드와 영국 이쪽에서 오래전부터 거장의 반열에 오른 키건이고요. 미국으로 넘어와서 세계적인 명성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짧은 소설에게 부여하는 부커상이라는 그 상에도 또 후보에 오른 그러한 작가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요. 18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아일랜드 정부의 협조하에 그 카톨릭 수녀원이 그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원이 불법적이고 잔혹한 행위들을 많이 저질렀던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캐톨릭 국가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가 있고 또 하나는 영국 바로 옆에 있지만 이 아일랜드도 캐톨릭 국가예요. 근데 여기에 막달레나 세탁소 이게 아마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막달레나 세탁소를 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를 배경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잃을 법했던 그런 어떤 한 남자, 이 남자의 내면에 대한 것들을 그려낸 거예요. 이 소설 자체가. 이 작품이 현재 아일랜드 배우인 킬리먼 머피가 직접 주연과 제작을 맡아서 영화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니까 언젠가 또 영화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목차에 대한 내용은 뭐 별로 소개해드릴 게 없어요. 소설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소한 것들 덧붙이는 말 감사의 말 옮기기. 그래서 오늘은 설명란에는 이 내용은 넣지 않고요. 그냥 작가와 작품에 대한 얘기만 제가 설명란에 여러분도 보실 수 있도록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책 출판사에서 나온 소개와 책에 대한 간단한 리뷰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마다 반복해서 꺼내 읽는 새로운 고전이 탄생을 했는데 우리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TV에서 맨날 그 나홀로 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꺼내볼 만한 책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10여 년 만에 마침내 나온 클레어 키컨의 신작이 고작 100쪽에 불과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심하길, 키컨은 단어 하나 낭비하지 않는 작가다라고 해서
이 맡겨진 소녀는 104페이지. 이것도 되게 짧죠? 네, 이것에 이어서 11년 뒤 출간한 이처럼 사소한 것들도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감동을 줄 것이다 해서 그 영국의 문학평론가 베리 피어스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자, 키건은 자국 아일랜드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는 거장 반열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다른 대륙에서도 이분들의 책들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오늘 소개하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출간되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독자들에게 마치 지나간 시간들을 벌충하려는 듯한 광적인 홍보. 그러니까 이 지나간 시간들을 이걸 빨리빨리 다시 한번 채우려고 하는 어떠한 인터레스팅한 이런 흥분들을 많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책을 너무 기다렸는데 이 책이 11년 만에 나왔으니까요. 근데 11년 만에 나온 책도 116쪽, 6페이지에 불과해요. 처음에 나왔던 책이 104페이지, 이거는 116페이지. 그러니까 정말 짧은 소설인 거죠. 근데 이 키건의 소설이 키건의 소설이 좀 추구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있다고 하네요. 이 책에 보니까. 기꺼이 드러내지 않고 효율에 대한 집착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까발리거나 확 드러내는 것보다는 은근히 단어나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사실은 큰 능력인데, 이게. 그렇죠. 우리가 뭐 주저리 1부터 10까지 다 얘기하기보다는 한두 마디 함으로써 사람들이 알아들이는 거, 이거 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은 이 작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작업은 덜어내는 작업이다. 덜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뭘 채우는 것보다, 이게 사실 시는 덜어내고 소설은 채운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소설은 약간 시적인 느낌의 덜어내는 간결함, 그다음에 그 간결함 안에서 찾는 또한 기쁨, 이제 이렇다는 게 좀 있는 거죠. 초기 작품부터 이러한 성격들은 주인공, 여기 나온 남자 주인공 이름이 빌 펄롱인데, 이 빌 펄롱의 시선에서 전개되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도 이것들이 좀 드러나요. 긴 대화나 너절한 설명을 좀 소설 속에서 좀 피하는 거죠. 이것을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 소설 속 인물에 대한 배려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설을 보면 그 소설에서 그럼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마음이나 생각적 흐름이나 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본다면요.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이나 행동이나 이걸 아주 꼼꼼하게 얘기를 해서 모든 것들이 영화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키건은 달라요. 키건은 좀 뭐라고 여기 얘기하냐면, 키건은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글로 쓰지 않는다. 이게 너무 독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독자 입장에서 되게 궁금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거는 이 소설 속에 있는 인물, 주인공에 대한 것들도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 주인공이 그 얘기를 이 글 속에 표현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그걸 쓰지 않겠어 라고 해서 그걸 묻어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상상할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생각일까? 나라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넣어서 내가 또 한 사람의 이 소설 안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이 소설에 좀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을 맡은 홍한별 번역가 역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네요. 클레어 키건은 무한 의미를 함축해서 언어의 표현 안에 감추고 말듯 조심스레 이야기하는 작가이다. 그렇죠. 이걸 말할 듯 말 듯.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미묘하게 암시하기에 독자들은 2번, 3번 아니 그 이상 읽어야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보면 무슨 소리야 모르겠네. 쭉 읽고 모르겠는데 여러 번 읽다 보면 시도 또 우리가 차를 우러내듯이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떠한 진정한 참맛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또 추천하신 신영철이나 은유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읽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읽어야겠다. 그러니까 재미있고 뭔가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를 것 같아. 아니면 알 듯 맞아. 그래서 다시 읽게 만드는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과 질거리 여러분도 궁금하시니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85년이에요. 나라 전체가 실업과 빈곤에, 이게 아일랜드 아까 얘기한 거 배경이죠. 실업과 빈곤에 허덕이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아일랜드의 한 소도시에 뉴로스, 이게 어디 지명이 보면 뉴로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로스 지역이라는 거죠. 뉴욕도 그다음 미국의 뉴욕도 요크죠, 요크. 뉴요크도 영국에 있는 그 요크의 새로운 이 미국 땅의 새로운 요크에서 뉴요크 이렇게 하는 것처럼 뉴로스예요. 여기는 지금 도시 이름이 아주 작은 소도시 뉴로스에 부유하진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뭐 부족함이 없고 스라의 5의 딸을 가지고 있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꾸려가는 석탄 상인인 빌 펄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소설을 읽고 소설에 대해서 들을 때는 중요한 것이 지역, 인물, 사건에 대한 구조를 잘 짜야 돼요.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너무 많을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 헷갈리니까. 근데 이 소설은 워낙 심플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빌 펄롱과 아내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 이제 딸 5이 나오고 하는데 그냥 뭐 그 정도로만 아주 간단하게만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뉴로스도 서서히 세략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업과 빈곤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막 줄을 점점 길게 쓰고 전기요금도 내지 못해서 막 냉골에 아주 추운 집에 그냥 외투를 입고,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특별히 한국 집은, 제가 사는 호주는 뭐 온돌이 없지만 한국 집은 겨울에도 집에 들어가면 일단 벗잖아요. 그리고 반팔 입고 막 밑에 이렇게 온돌 따뜻하게 막 빵빵빵빵하게 떼면서. 근데 여기는 이제 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일랜드 여기에 이제 집의 대부분 벽난로를 떼서 벽난로의 온기가 굴뚝과 집안의 벽돌을 타고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제 돈이 없고 힘드니까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도 외투를 입고 자야 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너무너무 춥고 그냥 추위가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스산한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좀 있는 거죠. 영국의 날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일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실업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빈곤이 원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일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일이 수도 있겠다라고 이 빌 펄롱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펄롱도 빈곤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고아가 되었는데 어느 친절한 어른의 후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운이 좋았어. 왜냐면 나는 그래도 누구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후원을 못 받고 저렇게 어렵게 살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또 직업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석탄 배달하는 일들, 석탄을 파는 일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족을 멀리 사는 직업도 있고, 딸들도 그래도 뭐 좋은 학교에 좀 보낼 수 있고, 나는 따뜻한 침대에서도 좀 자고 다음날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야, 여러분 이게 사실은 되게 평범한 거잖아요. 근데 이 평범한 것이 감사한 일이면서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어쩌면 저렇게 잡도 다 잃고 빈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볼 때는 특권을 누리는 거야. 이 책이 아까 시작할 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크리스마스에 다시 읽기 좋은 책이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겨울에 크리스마스 되고 춥고 많은 사람들이 다 화려하게 놀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나는 특별하진 않지만 나의 평범한 일상 자체가 되게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펄롱 자체가. 자, 그런데 이제 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펄롱이 수녀원에 석탄 배달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한 여자아이를 발견해요. 근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건 제가 이제 스포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스스로에게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을 나에게 스스로 펄롱이 갖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은 도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일단 들어와요. 그래서 아내와 또 자기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평온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해야 돼. 그걸 말하면 안 돼. 왜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수녀원은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작은 소도시, 이런 작은 마을에서 수녀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펄롱이 말을 했다가 혹여나 불통이 튀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평범하지만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위태요. 자, 이 동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상당한 공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라도 그러겠다.
나라도. 내가 그래도 여기 다 실업자고 사람들이 빈곤으로 경제적인 어렵고 다 살고 막 다 홈리스로 예를 들어서 호주처럼 이렇게 노숙자 홈리스로 사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 따뜻한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래도 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불법적인 일을 갖다가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떠한 사람이나 단체나 종교 시설이나에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나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에 과감하게 뛰어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이러한 갈림길에 있을 때 이제 혼자 이제 막 괴로워하는 거죠. 이거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흐르는 강물을 쫙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물은 자기가 갈 길을 알고 가는 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일들을 이제 하나씩 그 뒷얘기는 비밀. 여러분이 이거는 풀어보셔야 하는 내용이니까요. 자, 제가 또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요 부분만 좀 같이 나눠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클레어 키컨이 2022년도 부커상 인터뷰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정치적인 글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에 수여하는 오웰상을 수상한 이 책에 막달레나 세탁소 사건이 등장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 초반에 수녀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일랜드 독자들은 이미 숨겨진 불길함을 알아차렸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달라 그 세탁소는 18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아일랜드 정부의 협조하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톨릭 수녀원이 운영되었던 시설인데 성윤리에 어긋난 짓을 저지르고 여성을 교화시킨다고 여성들을 교화하고 보호한다는 명분 안에 실제로는 죄 없는 사람들을 특별히 소녀들과 여자들을 그곳에 감금하고 폭행과 성폭행과 정서적인 학대와 노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그러니까 방치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70년 동안 그런 일이에요. 70년 동안. 세상에. 70년 동안 자양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었음에도 발견하고 아일랜드 정부는 정부가 지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하다가 결국 2013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알려지고 싶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고요.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할지 이 책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고요. 여러분 유럽에서 특별히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설이니까 다산 책방에 나온 이 책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세대에 한 명만 나온다는 작가 클레어 키컨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임 대표였고 여러분들 이 책이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채널 책잇 아웃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른 분들에게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